내가 싫어하는 종이와 펜이 있어. 저기 있는 놀이는 공부야. 재미없는 학습이야. 탭을 활용했을 때 조금 보완해야 될 건 뭐냐면 탭을 해야 될까? 학습지 지면을 해야 될까가 아니라 그때 포텐이 터지는 거예요. 그때 학습지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 학습지를 지금부터 지면으로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패드랑 하는 게 좋을까요? 몇 살이에요? 4세예요. 4세. 몇 개월이에요? 37개월. 제가 개월수를 물어보는 이유는요, 사실은 탭이 좋다, 지면이 좋다 하기에는, 장단점이 있기는 하겠죠. 이제 한글이나 아까 학습적인 고민을 시작하는 시기가 이 시기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준비해서 엄마가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이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을 수 있거든요. 준비가 됐다, 안 됐다는 뭐냐면 얘가 흥미를 가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건 아이들마다 달라요. 기저귀를 떼는 시기가 천차만별이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요쯤 되면은 관심을 가지는 시기야. 크게 그 테두리는 있지만 그 안에서 아이들이 한글에 관심을 가지는 시기는 되게 다르거든요. 근데 무조건 신호를 보내기는 해요. 어떤 신호냐면 책을 보는데 글자를 못 읽는데 막 글자 읽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 이름 안에 있는 글자 비슷한 거를 이거 내 이름 안에 있는 글자야 또는 친구의 이름이랑 비슷한 글자 이런 통글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애가 이제 글자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한글을 시작해도 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시작할 때 이제 엄마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학습지를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거 또는 엄마랑 같이 공부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는 사실 축복이죠. 그런 친구들은 상관없어요. 그냥 아이가 원하는 만큼씩 하면 되는데 이걸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기에는요. 한글을 지면이나 탭이 아니더라도 학습적인 주입식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글만 배울 게 아니라 앞으로 배워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걸 먼저 시작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놀이 같은 경우에 언어 영역이 있어요. 기관에 가면 유치원 가든 어딜 가든 언어 영역이 있는데 언어 영역에선 글자 쓰는 거 말고 대부분 다른 활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책 만들기도 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거나 문해력을 도와주는 활동 너무 많이 하는데 그 언어 영역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내가 싫어하는 종이와 펜이 있어. 저기 있는 놀이는 공부야. 재미없는 학습이야. 그러면 거기 있는 놀이들을 정말 하기 싫어요.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요. 6살, 7살쯤 되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뇌가 발달해요. 지금은 진짜 준비 단계인 거고 그때 우리가 포텐이 터져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미 벌써 거부감이 생겨버리면 그걸 다시 흥미를 붙이는 데까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탭을 해야 될까? 학습지 지면을 해야 될까가 아니라 우리 애가 뭘 좋아하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종이로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탭보단 종이를 좋아해요. 잘 안 주기도 했지만 종이로 뭔가를 하는 걸 되게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종이로 뭔가를 한다 그러면 한참 앉아서 지렁이도 그리고 혼자 오만 걸 다 해요. 근데 이제 저는 48개월 됐을 때 이제 조금 미디어를 노출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딱 노출을 했는데 되게 좋아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늦게 노출한 편이기 때문에 되게 좋아할 줄 알았는데 한 7, 8분 보니까 이제 우리 그만 보고 놀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놀자라고 하면서 종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지면이 맞는 거예요. 또 바뀔 수는 있어요. 중간에 어떤 자극이나 경험으로 바뀔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라 탭이 이미 벌써 자기한테 되게 유용하게 쓰였던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그게 맞을 수도 있다. 대신 이런 건 있어요. 탭을 활용하게 되면 어쨌든 자극이기 때문에 그 자극의 수위는 조절해줘야 되는 게 맞고요. 탭을 활용했을 때 조금 보완해야 될 건 뭐냐면 소근육. 연필을 가지고 하는 애들은 어쨌든 연필을 쥐고 쓰는 활동이나 종이를 넘기는 활동 이런 것들이 되는데요. 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글씨를 쓰려고 할 때요. 자기가 글자는 알아. 내가 쓰고 싶은 건 많은데 썼더니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손에 힘이 안 들어. 우리가 왼손으로 글자를 쓰면 너무 답답하고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고 답답하면 하기 싫어.
이렇게 되거든요. 얘는 꾹 참고 한글을 써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근육을 활용하는 다른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서 미세 근육을 많이 발달시켜 주기는 해야 돼요. 그럼 한글이랑 영어는 같이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거는 상관없어요. 영어도 마찬가지로 저 같은 경우에는 한글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2돌 정도부터는 그냥 계속 그냥 노출했어요. 이걸 각 잡고 해야지 보다는요. 각 잡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일상에서 계속 그냥 노래도 듣고 뭐 책도 보고 단어 카드도 보고 그냥 계속 노출을 하는 정도로 해서 같이 간. 왜냐면 지금은 문자가 주가 되는 활동을 하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진짜 학습의 뇌가 발달할 때, 전두엽이 발달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흥미 가지고 관심 가지고 그것도 많이 물어봐요. 통글자로 해야 되나 잠오식을 해야 되나 많이 물어보는데요. 우리나라 글자 특성상 잠오식이 맞긴 해요. 원리적으로는. 근데 우리 아이 발달을 생각하면 잠오식 글자를 원리로 가르치는 시기에 노출하는 게 아니라 더 빨리 노출해요. 한글을 더 빨리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잠오식이 불가능해요. 이때 뭘 해야 되냐? 통글자를 노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익숙한 통글자가 뭐냐? 이름이죠. 본인 이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게 쉬운 단어, 낱말을 찾아요. 뭐 가방, 나비 뭐 이런 걸 찾거든요. 아이들한테 익숙한 거는요. 그게 아니라 친구 이름이에요. 자기 이름 다음으로 익숙한 건 친구 이름. 아침에 등원해서 신발장 보면 뭐가 있어요? 내 신발 넣으면서 친구 사진, 친구 이름 봐요. 그리고 들어가서 오전 간식 먹는데 책상에 앉았더니 내 책상 옆에 친구 앉는데 친구 사진, 친구 이름 있어요. 양치질하는데 봤더니 칫솔에 친구 이름 붙어 있어요. 이거 누구 칫솔이야? 사진 안 붙어 있어도 그쯤 되면 이제 누구 칫솔인지 알기 때문에 색깔과 모양을 보면 알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구 이름이 붙어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1년 내내 보는 게 친구 이름이기 때문에 친구 이름부터 접근을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집에 이제 친구 이름을 그냥 카드로 쫙 프린트를 해줬어요. 잘라가지고 거기 다이소에서 산 코팅지만 하나 그냥 한 면만 붙여가지고 그거 잘라서 이제 링 걸어주면요. 그냥 그거 보고 쓰는 거예요. 사진이 없어도 누구 이름인지는 대충 알기 때문에. 그러면 친구 이름이라고 하면 반 친구가 20명이에요. 그 안에 한글이 몇 자가 들어가 있을까요?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조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지우라는 저희에게 이제 친구가 있는데 그러면 그 안에도 우유 단어가 나와요. 하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익숙한 글자, 통글자를 조합해서 거기서부터 또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학습지를 사실은 굳이 하지 않아도 일상에서 얘가 관심 갖는 거 그냥 글자 보고 이거 누구 글자지? 누구 이름에 있던 거지만 딱 던져주면 너무 좋아해요. 이게 하마가 되네? 그러면 그때부터 아는 글자를 뽑아서 조합하기 시작해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요. 친구 이름에서 뽑은 글자들을 단어를 본인이 쓰잖아요. 말도 안 되는 단어인데 읽기는 해요. 익숙한 글자니까. 근데 되게 좋아해요. 이게 무슨 글자야? 이러면서 엄청 재밌어요. 그 단계까지 되면 뭘 노출하냐? 그 다음 익숙한 통글자. 티니핑 이런 거 있죠. 샤샤핑, 하추핑 얼마나 100마리가 넘는다면서요. 저희 아이는 미디어 안 보니까 이제 하추핑, 그 티니핑을 친구들이 얘기하니까 관심 되게 많이 갖거든요. 그랬더니 가서 엄마 나 또 티니핑 공부를 해야겠어 하더라고. 그럼 제가 뭐 해주면 되냐면 그 아이 사진과 글자를 단어 카드 그냥 프린트 쫙 해주면 되는 거예요 또. 그럼 얘는 샤샤핑 뭐 무슨 하추핑 이거 무슨 글자야? 하윤할 때 하잖아 이런 식으로. 근데 핑은 또 어려운 글자지만 100개가 있어요. 다 반복된 무슨 핑 그럼 핑은 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글은 접근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7살쯤 되면요. 엄마 근데 자음에 이거랑 모음에 이거라고 말하진 않지만 여기 이거랑 똑같은 소리잖아. 그때 이제 잠오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포텐이 터지는 거예요. 그때 학습지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시겠죠?